여러분 배추값이 폭락했습니다. 폭락. 급락이 아니에요. 제가 급락이라고 그냥 이 수위를 조금 낮췄는데요. 완전 폭락입니다. 한 포기에 말입니다. 10,000원 이상 갔잖아요. 10,000원. 그죠? 그래서 김장값이 올해 김장값은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시장에서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추값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춘천입니다. 강원도 춘천 서면에 있는 서면 신메리에 있는 농민이 하는 말이에요. 도매시장으로 한 차 올렸는데 한 차면 한 10톤 정도 됩니다. 한 차 올렸는데 한 포기에 800원도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포기에 800원도. 아니 세상에나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가든 11,000원 뭐 심지어 12,000원까지 가든 배추가 800원으로 폭락했다는 거 여러분 믿기세요? 저도 잘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그 춘천에 있는 그 농부의 휴대폰 문자입니다. 휴대폰 문자를 보면 배추 한행 10kg 800원 이렇게 800 써놨죠. 거물망 2,300원에 낙찰했어. 2,300원. 거물망이면 한 거물망이 한 망이 3폭입니다. 3폭이. 3폭이 들어있거든요. 이 3포기에 2,300원이면 한 포기에 766.6원이라는 뜻이네요. 한 포기에 766원. 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배추 농사 지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참 이런 말하기 진짜 싫은데요. 할 수밖에 없네요. 배추, 밭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2,3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10톤짜리가 갔다고 쳐. 10톤짜리가.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한 200만 원, 230만 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수준. 그러면 배추를 다듬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갈까? 인건비. 이 배추를 다듬기 위해서 인건비가 적어도 말입니다. 10톤짜리를 하려고 하면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80만 원. 그리고 운송비는요. 55만 원 들어갑니다. 망값은요. 이게 3개씩 요 파란색이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이게 망에 3개씩 넣으려고 그러면 망값도 들어가는데 20만 원 들어가요. 여기에다 도매시장 수수료 들어가면 이게 뭐 200만 원 받아서 남겠습니까? 비료값에 그리고 내 인건비에 이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대한민국의 농업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당장 말입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배추값이 72.3%가 폭등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가시 118.1%가 폭등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10월까지 말입니다. 지금 11월이에요. 11월. 10월까지 이렇게 올라온 소비자 물가가 여러분 11월 단 며칠도 안 지났는데 지금 물가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대한민국이 IT의 선진국, IT의 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왜 IT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게다가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요. 참 정책이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농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배추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비축 물량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속절없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농식품부는 아니라고 하죠. 농식품부는 당장 말입니다. 당장 10월까지만 해도 배추가 72.3%가 오르고 무가 118.1%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정부 비축 물량을 안 풀 수가 없지 않느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이 맞을까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분명한 것은 농식품부가 정부 비축 물량을 풀은 건 사실이에요. 풀었는데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 가던 것이 800원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의 말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쌀 수매를 해준다고 1년에 1조씩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저는 몇 천억만 들여서 몇 천억도 아니에요. 몇 천억보다 몇 천억이 아니라 뭐 한 천억이나 2천억 정도 더 가겠죠. 이렇게 들여서 이게 농산물을 IT화하는 작업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골에 공무원들 가보면요. 솔직히 일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을 방문 갔을 때 농사 얼마나 짓는지 이렇게 자꾸 입력하면 돼요. 그럼 그 통계가 눈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통계가 눈에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계를 보고 나는 배추를 심을 것인가 무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밀농사를 할 것인가 보리농사를 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결정할 수가. 그러면 이렇게 배추값이 폭락한다. 아니면 무값이 폭락한다. 아니면 양파값이 폭락한다. 마늘값이 폭락한다.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초기에 정보화를 했을 때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게 시장을 한 번씩 이렇게 겪다 보면 이게 이제는 진짜 적정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제발 포퓰리즘에다가 돈 쏟아붓지 말고 이 효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농민들의 어떤 수익을 향상시키는 곳에 실질적인 실사구시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먹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 하죠.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격이라는 것은요. 늘 정해져 있고요. 옛날처럼 폭리를 취하는 거 이제 SNS가 발달돼서 쉽지도 않고요. 게다가 직구 시스템이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정보화 사업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요. 농산물 정보화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